우선은 상간소송에서 상간자로서 인정받기 위한 그 행동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즉 상간자로서 책임을 지고서 손해배상 청구를 책임이 있는 그 행동 범위가 어느 정도가 돼야지 상간자로서 규칙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부 간의 공동생활을 하는 부부 일방이 제3자와 이성관계를 맺게 되면 그 이성관계를 맺던 제3자는 상간자라고 하시죠. 상간녀, 뭐 상간남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상간자라고 표현을 해서 불법행위, 부부관계를 파탄시킨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자료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보통 상간자에게는 3천만 원 정도 이자료 청구가 가장 중요한 정도의 금액이고, 그 보통은 한 2천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지웁니다. 자, 그랬을 때 상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상간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단 이성적인 교제가 인정이 돼야 됩니다. 이성적인 교제에 나아가지 않고 뭐 직장생활에서 회식을 한다든가, 또 노래방을 같이 간다든가, 또 동호회에서 등산을 간다든가, 또 동창회에서 같이 뭐 교제를 한다든가, 그런 정도로는 부정행위라고 할 수가 없죠. 사람이라는 것은 어울려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활이 단순하지 않고 여러 가지 복잡한 사회현상에 얽혀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죠. 그래서 명확하게 부정행위, 즉 이성 간의 부부 충실 의무를 넘어선 어떤 이성적인 교제가 있을 때만 상간 소송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그 이성적인 교제라는 게 육체적인 관계를 맺어야 과연 위자료 청구 상대방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꼭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는 없습니다. 육체적인 관계에 가지 않더라도 부부 간에 지켜야 될 충실 의무, 충실 의무는 뭐 성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뭐 정서적인 부분도 있겠죠. 그랬을 때 그런 여러 가지 면에서 부부 간에 지켜야 될 어떤 그 충실 의무를 넘어선 이성적인 교제라고 나아갔을 때는, 그때에는 혼인관계 파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부부 간의 일방이 그 제3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육체적 관계에 미치진 않았더라도 위자료 청구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그 위자료 청구 금액에서 판사는 조절을 하겠죠. 육체적 관계에 나아갔다면 명확하게 뭐 혼인 파탄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위자료 수가 높아질 것이고 한 3천만 원 정도 될 것이고, 거기에 나아갔는지 육체적 관계에 나아갔는지 불명확하면 보통은 3천만 원보다는 낮게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즉 이 상간 소송을 했을 때는 증거 확보가 중요한데 증거 확보가 쉽지는 않습니다. 뭐 보통 부해보자 일방이 타고 다니는 자동차에 녹음을 해놓는다든가 그러면은 통신비밀보호법에서 형사처벌이 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은 해서는 안 되고, 보통 뭐 현장에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잠복에서 사진을 찍는다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이 방법을 통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 뭐 방법을 통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증거가 있을 때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증거 없이 뭐 의심만 가지고서는 보통 다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기는 어렵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통 증거 없이 남편에게 그냥 추궁해가지고 남편이 마지못해서 그래 너가 말한 대로 그냥 그렇게 했다고 하자. 그럼 했다고 그냥 내가 그냥 잘못했다고 하자. 라는 정도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되고 더 다른 어떤 증거가 있어야 배우자가 제3자하고 사이에 상간에 따른 책임을 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3자로서는 황당할 수도 있겠지 않습니까? 전혀 그럴 의사도 없었는데 상간 소송을 당하게 되면 황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법원에서는 좀 명확한 증거를 제시했을 때 위자료 청구를 인정해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 소송에서 어느 정도 행동을 해야 제3자가 상간자가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